안녕하십니까. 송교수 TV에서 드디어 오늘부터 송교수의 크립토 위클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바이낸스, 나쁜 뉴스, 좋은 뉴스 코인베이스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그 다음에 최근에 급변한 비트코인의 디피컬티 문제,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여러 가지 그 거래소,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거랑 관련된 가격 분석, 그리고 디파이 위클리, 그 다음에 가격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국내 영업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전에는 영국, 일본, 캐나다, 태국 등등에서 같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약 한 달 좀 지난 일인데 바이낸스를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CFTC가 이제 선물 거래랑 관련된 이제 선물 거래는 미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인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규제 당국과의 이제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바이낸스 하고 있는 그런 코인 거래소 비즈니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자금 세탁 방지, 탈세 같은 것들은 이제 모든 거래소에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이낸스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트래블러,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어서 어디로 갈 때 항상 어서 어디로 갔는지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인적사항을 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엄격하게 시행이 되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기 어려운 문제는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선물 옵션이 안 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제 감독 당국에서 가장 무서운 그 무기가 뭐냐면은 이게 증권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SEC에서 이게 코인이 커지면 그것이 야 이거 증권형 아니야 해서 리플이 이제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도 잠재적인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다음 바이낸스 사이트가 뭐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바이낸스를 접속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렵죠. 그리고 또 거꾸로 그러면 어떤 특정한 나라가 바이낸스한테 우리나라 고객을 퇴출시켜 달라, 우리나라 고객은 서비스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바이낸스가 해주는 것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계좌를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쉽지 않은 건데, 다만 이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것들은 너무나 민감하게 계속해서 정책 당국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낸스는 다 가입하면서 처음에 이메일만 가지고 가입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KYC의 과정에서 여권을 제공하고 전화번호 제공하고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국가에 한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선물 옵션, 파생 상품 거래는 제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럼 그렇게 바이낸스를 막으면 후오비는 괜찮을까요? OKEX는 괜찮은가요? 쿠코인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잠재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다 막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이제 랭킹이 높아져 가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감독 당국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죠. 때려 가지고 만약에 이제 랭킹이 내려가서 다른 데가 어딘가 올라온다면
또 거기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낸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성교수 TV에서도 제 1호 프로젝트로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당국과 이런 이제 규제의 문제가 코인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바이낸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거래소는 이제 코인베이스를 들 수가 있죠. 코인베이스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됐죠.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얘기가 Our goal is to list every asset where it is legal to do so.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코인이면 다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재밌죠? 우리나라는 지금 코인을 많이 상장하면 문제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은 막 다 퇴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낸스, 아니, 코인베이스에서는, 합법적이면 우리는 다 상장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제 합법적이면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약간의 함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김치코인, 뭐 실체가 있냐, 뭐 그런 수준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런 조건은 갖췄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합법적, 불법일 때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거는, 아까 바이낸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형의 문제입니다. 증권형. 증권형을 빠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건 아니고요. 미국 감독 당국이 공식적으로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비트코인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형 같은데, 그런데 돈을 모으면, 초기 단계에 돈을 모으는 과정은 이거는 증권형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그런 데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작지 않은 걸림돌이다라고 이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타겟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트는 바이낸스 오르면 상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오르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바이낸스에 오르면 상승했었던 거나 이제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리스트는 이런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리스트하고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그 리스트,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펀드로 론치하는 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더욱더 이제 작죠, 숫자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코인베이스의 이제 그 좋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애플이 앱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애플의 앱스토어는 뭐냐면은, 자, 우리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었으니 이거를 가지고 니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 다 해서 돈을 벌어.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근데 좀 많이 뜯어가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플랫폼을 애플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상당 부분 이제 개방을 한 겁니다. 개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무수히 많은 유니콘들이 탄생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를 바이낸스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했던 것처럼 블록체인 관련된 모든 D앱들이 우리한테 올라와 가지고 혁신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니콘이 나오고 거기서 투자한 사람들이 빌리언에르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멋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씩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저는 뭐 일정 부분 호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마이닝에 대한 규제를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닝을 하겠다고 붙어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용량을 말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50%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BTC 탑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94%까지 감소를 했고, 뭐 그다음에 1T 해시라고 하는 데는 97% 감소한 데도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오른 데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해시가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반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마이닝에 붙어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요.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이 굉장히 많은 이런 마이너들이 붙어가지고 감시하고 경쟁하면서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무결성이 이제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공격할 수도 없다. 해킹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마이닝 메커니즘. 근데 이게 줄었다는 건 일단은 나쁜 소식인데,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아주 오묘한 그런 구조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2주마다 그 difficulty, 그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난이도를 조절해 가지고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나와야지 되는데, 만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채굴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너무나 갑자기 이 마이너들의 경쟁이 이제 줄어들면 똑같은 난이도라면은 시간이 올라갈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시간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13번 막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난이도를 내려요. 난이도를 내리면은 그러면 이제 채굴이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채굴이 좀 쉬워지면 다시 또 마이너들이 그동안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진입하지 못했던 마이너들이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3.38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 이게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고요. 이건 이더리움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라고 이제 보고 전체 중에서 그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이 있으면 코인을 인출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해킹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 코인을 인출합니다. 그럼 거래소에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고요. 거꾸로 이제 나 이거 팔아야 되겠어. 그럼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걸 거래소에 넣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비율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매도에 임박한 물량이 작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같은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이제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도 지금은 대단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이렇게 급등을 하던 시기에는 이제 숨어있던 밖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거래소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소식인 거고요. 이것도 좋은 소식인데,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에 10,000 이더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보유량의 70%를 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는 좋은 징조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이제 개미들이 늘어나면은 단기적으로 오르지만 또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 계속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소식은, 이더리움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능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더리움한테 물론 이제 이더리움의 사용자가 활성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매력도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 늘 말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중요하고 좋은 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만드는 미래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파이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고요.
오는 첫날이니까 디파이에 있는 돈의 규모가 TVL이라고 불리는 거죠. Total Value Locked.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에만 올라와 있는 수치인 거고요. 지금 이제 한 55 빌리언, 원화로 약 그 60조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치 우리가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하듯이 여기에는 이제 에이브라고 하는, 아베라고도 하는데 에이브의 도미넌스 수치가 여기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디파이 펄스 인덱스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어쨌든 좋은 거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폴리곤 송교수 TV에서 이제 분석할 예정이긴 한데, 이제 이제 이더리움의 세컨 레이어처럼 이제 그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메인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에서 3-digit API는 이제 그 annual percentage yield니까 연 환산된 수익률이고요. 세 자리니까 10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연리로 계산했을 때 10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폴리곤에 있는 밸런서가 이제 그 말하자면 유니스왑 같은 그런 이제 디파이 플레이어인 거죠. 폴리곤 위에 있는 말하자면 이더리움의 유니스왑이 있는 것처럼 폴리곤에 밸런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서가 이제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나왔는데, 버전 2에서는 이제 더욱더 획기적으로 풀 AB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AB가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볼트 프로덕트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이제 8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매틱, 뭐 USDC, 우리가 이렇게 좀 굉장히 익숙한 것들도 있고, 당연히 베리 밸런서인 거. 밸런서는 빠지지가 않죠. 왜냐면 자기네들 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했을 때 수익률이 300%, 연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1단위로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쌓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에 들어가 있는 돈의 규모는 이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4개 에셋으로 했을 때 1,500만 불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8개 종목으로 한 것은 1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고, 거래량도 이제 그 200만 불에서 23만 불, 그러면 뭐 3억 원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밸런서가 이제 폴리곤 때문에 디파이에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어제 올렸었던 디파이 분석했을 때도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밸런서가. 그래서 이제 빗썸에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며칠 전에 거의 미친 듯이 한번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 거 말고는 여전히 좀 낮은 가격대에 있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죠. 300% 가까이 나는 거네. 아니 이거는 뭐 굉장히 USDC 뭐 이를테면 이제 매틱을 어떻게 볼 거냐? 뭐 이제 매틱의 폴리곤이 뭐 이제 이거를 그 이제 예치를 할 때 문제는 뭐냐면 124%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유동성을 반대로는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USDC로만 돼 있으면은 이제 가격 리스크 하나 없이 124% 나오니까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거죠. 근데 USDC는 이제 25%밖에 안 돼 있는 거. 항상 이제 그 자기 코인, 밸런서 코인이 이제 많이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매력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각자 이제 참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디파이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베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나왔다. 뭐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디파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 디파이 그런 종목 코인이죠. 그래서 컴파운드 트레저리라고 하는 이제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세식스가 Old Dictator Appears. 마치 이제 뭐 우리 옛날 서부 영화 옛날에 그 굉장히 그 획기적인 스타가
재등장했다. 그 신스테틱스를 이제 획기적인 스타의 재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partial collateralized DeFi 옵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를 이제 부분적인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상품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petual Protocol V2에서 이제 큐리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포렉스를 이제 흉내낸 그러니까 외환 거래를 이제 흉내내 가지고 디파이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폴리곤의 또 새로운 디파이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파이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가격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코인 마켓 캡 시가총액이고요.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 카르다노. 바이낸스, 카르다노가 지금 순위가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지, 리플, USDC,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또 폴카닷, 유니스왑, 바이낸스 달러,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게 이제 13등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빨간색은 이제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 세븐데이를 보면은 약간 하락했고, 이더리움이 꽤 이제 올랐다가 이제 오늘도 올랐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바이낸스는 여러 가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300불 이제 밑에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높은 수준이나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도 비교적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폴카닷도 이제 약간씩 오르고 있고, 유니스왑 많이 올랐습니다. 유니스왑이 최근에 이제 버전 3가 나왔죠. 유니스왑 곧 분석해서 송교수 TV에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실 이제 이 바이낸스에서 제가 따오다 보니까 7월 3일 종가 토탈 마켓 캡이 이제 1.5 트릴리언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로 이제 좀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보면은 10배가 넘는, 하루에 10배가 넘는 그런 갤럭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5등 상승 3위 5등이 200% 하루에 200% 넘는 종목이 있고, 하락률 상위에서 이제 마이너스 60%부터 마이너스 48%까지 있는데 다 이제 들어본 적은 없는 그런 코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항상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톡방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오픈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밀번호는 4680이고요. 그 다음에 본 프로그램 스폰서인 보스 아고라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